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2일 밤 7시 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각축했던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그리고 중국에는 전한, 후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금이라고 있죠.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 16세기에 다시 부활한 게 후금입니다. 금을 이었다 이거죠. 이게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그런데 후조선은 없습니다. 후조선. 대한민국이 망한 조선과는 워낙 전혀 다른 근사한 나라가 되었고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으로 탈바꿈했으니까 대한민국을 후조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후조선이 있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참칭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명칭 안에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대로 이 망한 조선의 나쁜 점만 골라서 개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북한 정권은 인민이라 쓰고 백성 또는 노예라고 읽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조선적입니다. 조선의 나쁜 점만 이어받고 있다. 그런데요, 김일성주의자를 사상적으로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손자 김정은에게까지 굴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해서 보면은 이 문재인이 만들어 가려는 나라,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는 후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선의 나쁜 점, 뭘 골라서 개성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가 왜 후조선이냐, 지금 대한민국에 후조선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개인의 집합 개념으로서의 국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인민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 국민 이런 말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으려고 아주 입을 악다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편 사람, 우리 편 계급만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백성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 수준.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주의적, 계급적 시각으로 국민을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식 국민은 조선의 백성, 그리고 북한의 인민에 가깝습니다. 조선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니까 왕치죠. 북한은 당이 다스리니까 당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법치예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법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계급투쟁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 북한의 당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법으로 보호하고 상대편은 법으로 응징한다. 법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조의 양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바로 이 운동권입니다. 좌익 운동권. 이 운동권 출신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들까지 온갖 특권과 특혜를 세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계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반처럼. 그러니까 신종 양반이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귀족과 비슷합니다. 북한 노동당 귀족도 다 세습입니다. 진정한 계급 타파 혁명이 필요한 나라가 지금 북한과 한국입니다. 후조선적 유산을 이게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그게 혁명이죠. 혁명은 사실은 자유진영에서 해야 합니다. 근대화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조선조의 산업공상과 비슷한 신분 차별을 하는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 이재용 씨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산업공상에 따라서 이재용 씨는 옛날 조선조로 들어가 보면은 공상에 해당합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사자 계급이 이재용 씨를 그냥 아주 동네북처럼 여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산업공상이라 할 때 요 사이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느냐? 요 사이는 말이죠. 산은 운동권, 지식인, 검사, 판사, 학자, 기자, 정치인 등입니다. 이들이 기업인과 소상공인, 기술자 그리고 군인을 억압하는 구조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가 조선을 망쳤는데 지금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후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는 후조선이다. 이런 차별로 해서 문재인의 나라에서는 기업인과 과학자와 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필연적 결과로서 안보와 경제가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 조선조 외교 정책은 주자학적인 세계관에 따른 친중 사대주의였습니다. 문재인의 외교 정책도 좌익적 세계관에 따른 친중 사대주의고 반한미일 동맹입니다. 이는 자유와 개방의 해양 문화권을 버리고 포갑과 전제의 대륙 문화권으로 회귀하자는 뜻입니다. 한국식이나 서구식이 아닌 북한식, 중국식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선의 주자학적인 명분론과 이 문재인 운동권의 계급투쟁론에 담긴 정의론은 거의 일치합니다. 관념의 유기, 내로남불, 현실을 외면하면서 동굴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자폐증에서 참 비슷합니다. 조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명분론. 일곱 번째, 문재인이 만들려는 나라는 후조선적 수급반동, 운동권, 기득권 부패 세력이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깔아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덟 번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후 재발견한 4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입니다. 문재인의 후조선에서는 이 고귀한 유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양정신은 대륙적 폐쇄로, 기업가정신은 사회주의적 배급경제로, 상무정신은 문약으로, 자주정신은 사대주의로 회귀하려 합니다. 따라서 저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민주혁명은 근대화 정신을 부수고 조선조적 질서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반동입니다. 그래서 후조선적 수급 반동 기득권 부패 세력을 정리하는 근대화 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후조선입니다. 북한식 후조선과 문재인식 후조선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정신, 즉 사실, 법치, 과학에 기초한 이 문명의 세계를 지키려면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22년 선거는 다시 후조선으로 돌아갈 거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서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결정적 행동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택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했습니다. 정치와 전쟁이 같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전투입니다. 전투에는 많은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자유를 믿는 개인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세력은 2022년에도 이번 4.7 선거 때처럼 다 투표장으로 나가고 단일화를 기필코 이루게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럼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저 후조선적 수구 반동 기득권 부패 세력을 응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